네, 업앤다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도 시장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신정부 출범 이후에 시장에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짜 3,000피 가겠죠?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경계해야 될 때. 예, 오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근데 보면 좀 많이 흔들었습니다, 장중에. 외국인들의 흐름도 이제 팔았다가 샀다 이제 선물 흐름이 장 초반엔 매도했다가 오후에는 좀 사는 모습 보여줬고 현물도 보면은 오늘은 그래도 4천억 이상 사고 있죠.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거는 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코스피는 사고 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이제 상법 개정 이슈부터 시작해서 경기 부양 추경에 대한 그런 기대감, 한마디로 돈이 더 풀린다라는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증시로서의 자금을 더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정부 또한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에 좀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증권 시장이 주식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리진 않을 거다. 네. 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논리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긍정적이긴 한데 아마 이번 주 중에 한번 단기적으로만 1-2% 정도의 조정은 나왔다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보면 십자 형태 오늘 2,885포인트까지 갔다가 뭐 또 저점은 또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가를 보면 2,849포인트까지 또 빠졌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주봉 차트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 지금 7월 8일 날 작년 7월 8일 날 2,896포인트 근처까지는 이제 거의 다 왔죠. 거의 마주보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어떻게 넘길 것이냐, 쉬었다 갈 것이냐, 바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2,896포인트 넘어갈 것인지 지지가 될 것인지가 중요한 구간이겠습니다.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보니 한 차례 눌릴 수는 있다. 그렇다 보니 좀 어느 정도의 경계도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핫하게 움직이는 섹터와 종목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첫 번째로는 현대차 궁금해요. 현대차가 지금은 다시 한번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오늘 장중에 20만 원 돌파가 됐습니다. 원체 바닥권이어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에 좀 직격탄을 맞은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긍정의 눈으로만 바라보기엔 너무 어려운 섹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18만 원대에서 올라온 것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싸져서 그럼 저가 매수세. 저가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을 이제 업종별로 비율로 담아 우리나라를 산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야 되겠지만 현대기아도 사야 되고 네. LG엔솔도 좀 사야 되고 이제 지수의 흐름에 맞추려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담아야 되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았나.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한 50만 주 이상 매수를 현대차 기준으로 했는데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된다. 지금 여전히 PBR 기준으로 0.5배도 안 되죠. 네. 지금 그 허접한 지주사들보다도 쌉니다. 제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네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여전히 눌리고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관세 이슈가 어쩌면 해결되지 않을까? 네. 라는 기대감. 지금 미국과 이제 중국이 지난번에 스위스에서 만나던 이번에 또 영국 런던에서 만나가지고 그 유럽 여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다음엔 파리로 갈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죠. 근데 트럼프 발언을 보면 잘 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애들이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말했다고 진실은 뭐냐면 뒤져. 뒤에 얘기한 겁니다. 협상이 힘들다. 네. 예, 그래서 중국은 히토리 하나 가지고 지금 미국 자동차 산업을 흔들고 있고 중국은 요구하는 게 많겠죠. 반도체 관련돼서 요구하는 게 많을 텐데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체결이 될지 중요하고 그게 만약 지금 근데 트럼프의 지금 협상 블러핑용 관세 이슈가 협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은 또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내전 상태고. 맞아요. 그러니까 계엄령을 또 거기서 선포한 것처럼 뭐 해병대도 투입한다 그러고. 거의 전쟁이 난 것 마냥 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더라고요. 예, 캘리포니아 남부 쪽 LA 쪽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의 하락, 그 다음에 트럼프의 정책의 동력이 좀 잃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면 품목별 관세라든지 우리나라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게 없다라고 네. 하면 이제 아무도 투자 안 하겠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뭔가 이제 신호도 좀 포착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는 이유도 결국엔 거기에 있다. 두 가지 이유가 같이 좀 들어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럼 그게 궁금해요. 현대차 지금 매수 오케이 사인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만 노려볼 수 있는 자리? 저는 지금 사셔도 괜찮다. 네. 근데 좀 인내심 없는 분들은 사시면 안 되고요. 지지. 네, 내가 이제 사놓고 한 6개월 배낭여행 갔다 오실 분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난 주식을 매일 잘 안 본다. 근데 이제 대형주 중에 내가 삼성전자 다른 종목 이제 많이 있는데 대형주 중에 조금 싼 종목을 찾고 싶다. 좀 네.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현대차는 지금 실적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밸류만 올라와도 2배는 갈 수 있는 회사거든요. 네. PBR 1배만 돼도 지금 40만 원 가야 되는 게 정상인 회사인데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저는 뭐 좀 묻어놓고 하시는 분들은 좋다. 네. 느긋하신 분들. PBR 0.5배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그렇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다만 좀 길게 넉넉하게 볼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들어가 보자. 그렇습니다. 현대차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말 잘 가는 섹터는 또 한화그룹주 되겠습니다. 한화가 이제 이 호주 오스탈 지분 100% 취득 가능하다. 미국 정부의 승인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한화그룹주에 대한 시각, 물론 세분화돼서 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이 이슈는 어떻게 챙겨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에는 방산주가 좀 쉬지 않겠냐? 저는 이제 좀 고평가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이게 전문가들이 고평가됐다 그러면 더 가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예. 갈 줄이야. 거기에 또 이제 불지르는 또 리포트 나왔죠. 110만 원짜리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나왔고. 그리고 하나 그러니까 호주의 오스탈 지분을 인수해서 19.9%까지 늘렸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호주 정부에서 반대했죠. 인수하는 거를. 네. 근데 미국 정부가 승인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남의 나라 일에 호주 기업에 왜 미국이 승인을 하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스탈이 이제 미국 관련된 군함도 만들기 때문에 그거에서 이제 뭐 승인권이 있는 거 봅니다. 저도 네.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미국 승인했는데 그 기사 내용 잘 보시면 호주 정부의 승인은 아직 받아야 됩니다. 호주가 승인 안 하면 끝나는 거죠. 아, 미국이 승인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네요. 미국은 이제 너희들이 가져가도 돼라고 하지만 호주에서는 절대 못 놓겠어라고 하면 네. 예, 그런 부분들은 또 여전히 또 하나의 허들이 좀 남아 있다. 예전에 대한항공이 뭐 아시아나 항공 흡수합병할 때도 독점 규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항공사들끼리 네. 그래서 전 나라의 주요 국가 유럽, 미국, 일본 막 동의받느냐고 한 3년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좀 뭐 고려하시고 단기적으로 이 뉴스 때문에 올라와서 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고려하실 필요 있고요. 주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가가 사실은 여기는 상속 이슈도 조금 완화됐고 네. 거기에 이제 아직도 PBR이 1배가 안 되니까 자회사들 실적 좋으니까 지금 더 간다. 뭐 지주사 이슈까지 있어서 붙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화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지주사 이제 모멘텀까지 묶여서 가고 있다 풀어주셨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앞서 네. 언급해 주셨잖아요. 목표 주가 1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와, 오늘도 진짜 그야말로 급등, 오늘 신고가를 새롭게 쓴 자리인데요. 장중에 95만 원도 터치가 됐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10만 원 바라보면서 네. 지금 접근은 사실 너무 무리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11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사시면 110만 원 딱 간다. 110만 원에 딱 팔았다. 네. 20%도 안 됩니다. 17, 8%? 예, 그렇죠. 예, 그 정도 되겠죠. 그거 수익 내시려고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셔도 되죠. 네. 그럼 아니면 지금 들고 네. 있다면 뭐 즐기면 되는 자리일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그쵸. 목표 주가 나오면 오히려 팔아야 된다는 시그널로 잡힐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뭐 팔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네. 그런 거죠. 이게 복리 효과가 나오는 거는 싸게 사신 분들은 복리 효과가 나오죠. 지금 사시는 분들은 이제 올라서 지금부터 퍼센테이지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런데 네. 만약에 70만 원에 사신 분들, 뭐 50만 원에 사신 분들은
이게 5% 올라가는 게 단순히 5% 올라가는 게 아니죠. 예. 예. 그러면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 뭐 차트 보면 사실 언제 이슈가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뭐 꾸준히 올라서요. 노이즈는 이제는 없을까요? 아마 유상자 아직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2조 1천억대로 좀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통과를 안 시키고 있죠. 그게 이제 왜 그러면 발목을 잡냐 정부 금감원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44조인데 네. 그리고 돈을 1년에 뭐 7조 이상 버는 회사가 왜 유상증자를 하냐, 이게 이제 발목 잡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조가 규모가 작은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 여럿에서는 유럽에다 내가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번 돈을 다 써도 부족하니까 네. 유상증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3조에서 2조대로 이제 후퇴한 이유는 나머지는 그럼 우리가 대주주들이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간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되기 전에 빨리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감원도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뭐 인사원이 이루어지거나 뭐 물론 이제 그게 또 뭐 임기가 보장돼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거라 조만간에 근데 저는 승인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구체적인 계획을 내세웠기 때문에 유럽 투자, 유럽 방산 시장의 진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좀 계속 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중간에 잡음이 안 생기면 네. 또 계속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110만 원 가고 나서 또 이제 또 리포트 또 상향 리포트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리는 사실은 조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 같으면 지금 사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뭐 한 순간적으로 한 80만 원대 초반 오면 네. 그때는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좀 수익을 즐기시면 될 자리이겠으나 한 80만 원 수준에서는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대표님 웹툰 봐주세요. 오늘 또 한 번 웹툰주들의 시세가 이어집니다. 미스터블루가 대장격으로 움직였죠. 장중에 상한가 올라갔고요. 뭐 그밖에 미투온도 현재 자리 상한가, 뭐 핑거스토리, 키다리 스튜디오, 뭐 일제히 다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책적인 기대감이 들어오는 모양새입니다. 웹툰주에 대해선 이제 단기적인 시세 그 측면으로 봤을 때 여전히 좀 매력 있다고 평가하세요? 일단 뭐 종목별로 보면 그동안 움직임도 거의 없었고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었어도 주가가 워낙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매력적이긴 한데, 이제 정부의 지원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했는데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후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그 웹툰 관련된 기업들 한번 쫙 찾아서 그 기업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실적이 안 나오나요, 잘? 적자 기업이 수룩합니다. 상장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지 정도 의심되는 회사들도 많고, 네. 오히려 시총이 작은 핑거스토리 정도가 그래도 돈을 꾸준히 벌고 있더라고요. 한 5억에서 10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아직은 좀 영세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럼 이런 영세 업체들이 잘 올라올 수 있게 한마디로 창작물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1차, 2차 전국으로 생산하는 쪽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앞으로 주가는 그때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되겠죠. 네. 지금 약간 단타성으로 보시는 게 맞고, 이 안에서 지금 대장이 뭐냐, 키다리 스튜디오냐, 뭐 미스터블루냐, 뭐 대원미디어냐 많은데, 와이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광고 관련된 회사고 웹툰에 광고 올리는 회사고, 저는 오히려 지금 그냥 웹툰만 봤을 때는 시총은 좀 작지만 핑거스토리가 좀 오히려 좀 알짜 회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핑거스토리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에 받쳐주고 미스터블루가 되게 이름은 좀 멋지고 한데, 예, 네. 그죠? 예, 적자입니다 계속. 작년에 136억 적자 났고요. 핑거스토리 보시면 뭐 회사는 한 500억대 시총밖에 안 되지만 10억, 15억, 14억, 15억 이렇게 계속 벌고 있죠. 분기에 한 3억에서 5억 정도 계속 봅니다. 네.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벌고 있고,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거는 예전에 무협 웹툰으로 되게 유명했던 무협. 액션에 관련된 것들.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로맨스라 이런 것도 좀 같이 해서 무툰 뭐 그다음에 큐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영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라든지 넷플릭스 이쪽에 이제 팔리면서 영상 콘텐츠로 바뀌면서 2차 저작권을 또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단타로 주로 들어가실 거면 오히려 핑거스토리가 조금 더 라이트할 것 같고요. 네. 뭐 미스터블루도 마찬가지로 좋을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뭐 광장 때문에 올라온 종목도 있죠. 스튜디오 미르. 예, 스튜디오 M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네. 이제 광장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일단 그게 뭐 좋은데 문제는 돈을 다 누가 버냐면 넷플릭스만 벌죠. 네이버랑. 네, 예, 그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그게 아마 핵심이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고 좀 눌리면 또 이제 구체안이 나올 때 또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따라 사시지 마시고 오늘 종가나 아니면 내일 정도 시가 정도에 한번 다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선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 실적이 따라오는 기업 말씀 주셨어요. 핑거 스토리 정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미스터 블루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짧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시황 볼 때도 알테오젠 이건희 대표님의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알테오젠의 수익률 15% 넘어갑니다. 지금 자리에서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본다면 뭐 역시나 홀딩이실 거고 70만 원도 넘게 간다고 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39만 원이 항상 걸리는 자리거든요. 지금 네. 오늘도 39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 나누는 사이에 다시 플러스 전환이 됐는데 제가 이 종목을 팔로우한 지 아마 한 7년 뭐 오래되셨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오래됐는데 예, 한 2020년부터 봤으니까 한 7년, 6년째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6년째 정도 보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기업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있던 노이즈들 뭐 할로자임이 특허 소송을 걸었다. 머크 상대로 걸었잖아요. 네. 근데 머크 쪽에서 이제 무효 심판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재판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안건이 있는데 이제 논쟁 사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심판하는 이제 법원에서 할로자임한테 12건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내라. 너희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4건 빼고 다 못 보냈습니다. 네. 한마디로 뭘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특허 무효 심판이 생각보다 시시하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 너희들이 제기한 심판은 무효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지금 알려지면서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또 지금 예전엔 신약 이 알트 비포 SC형에 관련해서 한 5개 회사가 저울질을 하고 있다.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이번에 기술 라이센스인을 했고요. 근데 지금 10개로 늘었습니다. 또 그 사이에 또 네. 5개가 더 6개가 는 거죠. 거기에 지금 올해 아마 빠르면 이번 2분기, 늦으면 올해 안에 한 2건 정도, 2분기에는 1건 정도 뭐 이렇게 기술 수출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알려지면서 다시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뭐 굉장히 잘 밀고 계신 엄민영 애널이 네. 연달아서 막 지금 리포트를 2장이나 쓰시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무조건 홀딩, 뭐 강하게 홀딩으로 답변을 주신 거예요. 예, 없는 분들은 또 이게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왜냐하면 이게 좀 빠르게 움직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좀 무거운 종목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네. 이제 코스닥 지수를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약간 수급도 약간 꼬일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근데 좋아지면 주가는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네. 투자하실 분들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알테오젠 좋아하시고 펩트론 좋게 보시잖아요. 펩트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분봉상으로 봤을 때 막 올라가는 자리예요. 18%가량의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예. 펩트론은 뭐 최근에 노이즈가 한 차례 있었으나 카무루스에게 뭐 일라이릴리와의 본계약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가 있었잖아요.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거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이제 그게 뭐 사실은 펩트론이 갖고 있는 스마트 대포 기술보다도 훨씬 못한 기술인데 그걸 왜 샀냐라는 부분이 좀 의문스럽긴 한데 이제 이것도 애널리스트가 정리를 해줘야 되죠. 정리를 해준 거는 결국에는 다른 회사들이 가져가기 전에 네. 그냥 방어 차원에서 인수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펩트론과 일라이릴리와의 계약은 여전히 좀 뭐 견조하다라고 이제 알려지면서 다시 제자리 찾기 하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펩트론 우리 살펴봤고요. 오늘 이건희 대표님의 종목을 받아볼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챙겨오셨을까요? 제가 오늘은 좀 특이한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특이한 종목. 지주사 관련돼서 이제 네. 지주사가 아니라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어제 굉장히 카카오페이가 막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지금 상승세를 가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보다는 저는 카카오뱅크가 좀 낫지 않을까 뭐 생각하는데 네. 이제 약간 제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카카오뱅크가 어제 급등한 이후에 오늘 좀 쉬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 어제 거래가 굉장히 의미 있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결국에 이제 얘기했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 있다. 스테이블 코인 왜 만들려고 하냐면 결국에는 채권 팔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한마디로 국민들한테 채권 사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 미국도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앞으로 고령화랑 이제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데 채권을 서로 발행하면 사줄 데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 관련해서 은행을 꼭 껴야 되고 이제 이런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외에도 STO 관련돼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도 여전히 보셔야 된다. 어제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시작이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카카오뱅크를 페이보다 좋게 보는 이유는 인도네시아, 태국까지 지금 인도네시아 진출 잘했고요. 태국은 이제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동남아로의 시장 확대. 이제 항상 은행주의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만 이자를 뜯어먹고 살죠. 예, 그 부분을 다른 나라 가서 뺏어올 수 있다. 예, 그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여됐다는 부분에서는 카카오뱅크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주봉 한번 보시면 예, 주봉 월봉 보면 아주 매력적이죠.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죠. 예, 이제 윗몸 일으키기 하려고 예, 머리카락 들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사야 된다. 현재가 진입 가능하다는 사인이신 뭐 거죠? 가능하고요. 목표가 짧게 보더라도 1차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좀 짧게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뱅크 받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종목 주셨고요. 35,000원과 24,000원 상단 하단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